안녕하세요. 등구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복습을 하겠습니다. 영정법입니다. 어떻게 외웠죠? 영정인사, 영정인사, 영정인사로 외웠습니다. 전세는 토지전자죠. 토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에 정해진 액수를 걷도록 하였다. 전세의 정액화입니다. 전세의 정액화, 정해진 액수를 거뒀다. 토지세의 정해진 액수, 전세의 정액화, 영정법입니다. 영정인사 살펴봅시다. 영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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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정법이죠. 인조 때입니다. 토지 1결당 미국 사도로 통일했죠. 영정인사, 이거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조선 후기였죠. 영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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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의 정액화입니다. 자, 오늘의 토지제도, 오늘은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암기법 먼저 살펴봅시다. 1등 암기법,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서울시에 있는 경찰청이든 경찰서든 시경에 있는 개가 있어요. 근데 개가 도둑을 많이 잡았나 봐. 그 개 목에 개를 우리가 좀 공경하자. 너무 도둑을 많이 잡았으니까. 그래서 경문을 띄운다. 공경문을 띄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 제도입니다. 용어 속에 답이 있죠. 전시. 토지전자죠. 뗄감 시자예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준다 그래서 전시과 제도가 되는 거예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인데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이걸로 정리합니다. 시정전시과 경종때죠. 전시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시작된 전시과, 시정전시과는 언제다? 경종때다. 시경에 있는. 개정전시과 목종이죠. 시정전시과에 무언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개정했겠죠. 그래서 개정전시과는 목종 때죠. 개정전시입니다. 개정전시과 목종, 시경에 있는 계목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게 또 있어. 그래서 다시 개정해. 경정전시과죠. 문종 때입니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입니다. 자, 토지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제도,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였죠. 그러니까 국가의 관료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토지를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때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수조권을 준 거예요. 원래 농민들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받던 10분의 1, 이것을 관료가 받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관료가 10분의 1의 수확량의 10분의 1만 걷어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수조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제도에서 관료에게 토지를 줬다 그러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을 걷어갈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시정전시과, 시작된 전시과는 경종때입니다. 지급 기준을 봤더니 관직과 인품, 지급 대상은 전직과 현직이죠. 관직과 인품, 이 중에 가장 추상적인 용어, 가장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이지 않으며 모호한 용어, 인품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지급 기준의 항목은 인품이 되겠죠. 그래서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해서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분급했던 게 시정전시과고 경종때입니다. 비고에 보면 공복제도, 역분전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했는데 공복제도는 뭐죠? 공복제도, 옷이에요, 옷. 옷에 대한 건 어느 왕 때 정리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광종 때입니다. 광종 때요. 우리 광종 때 암기법 어떻게 외웠습니까? 갸항놀과 황광의 동생 황광준, 공부도 잘하고 공사도 잘하고 광록과 황광준, 공부 공사 이렇게 외웠죠. 광종 때 노비안건법 과거제 시행을 통해서 새로운 관료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들에게 토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료가 등장하고 아무거나 옷 색깔을 막 마음대로 입으면 안 돼. 그래서 공복제도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할 때 이 공자가 공복제도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종 때의 공복제도, 그 다음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은 뭐죠? 공신전적 성격이 강한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고려 건국에 고려가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이 공신들에게 토지를 줬어요. 이게 역분전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왕건만 흑기사의 훈훈의 정 이렇게 외웠죠. 왕건만 흑기사 역분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마련된 게 시정전시과하고 경종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인품은 문제다. 그러므로 개정전시과 목종 때 등장하죠.
목종 때 등장한 개정전시과에서는 뭐가 사라졌다? 가장 추상적인 용어, 안 좋은 용어, 인품이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관직이 남죠. 그리고 지급 대상은 전현직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직 공무원에게도 계속 토지를 줘. 그러면 토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토지제도, 전시과제도가 또 바뀐다면 뭐가 사라질까요? 전직이 사라지겠죠. 현직만 남습니다. 그래서 경정전시과로 가면 문종 때 경정전시과에서는 관직을 기준으로 현직에게만 토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됐죠? 시경에 있는 계목의 경문을 띄운다. 제일 먼저 인품 사라지고요. 전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암기법은 이거 하나로 끝내십시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전시과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지급량을 줄이고 문종 때에는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처음 경종 때 만들었고 지급량을 줄이고 현직 관료로 정리됐죠?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자,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를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도표, 행복한 도표입니다. 가운데 보면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정리됐고요. 위에 역분전, 밑으로 가면 전식과 체제 붕괴 등이 나옵니다. 먼저 역분전 봅시다. 태조 왕건이죠. 왕건만 흑기사 역분전이었죠. 후삼국 통일을 공신에게 토지를 분급해준 게 역분전이죠. 공신전적 성격이 아주 강하죠. 논공행상 뭡니까? 논했어. 공을 논해서 행했어. 뭘? 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줬다. 그때 토지를 줬는데 그 토지가 뭐다? 역분전이다. 자, 시정전식과 경종으로 갑니다. 광종의 과거제대로 새 관료체제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죠? 관리들이 막 등장을 해. 이들에게 뭘 줘야 돼요? 관직복무의 대가로 무언가를 줘야 돼. 그래서 토지제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또 공복제도가 마련이 되었다고 그랬죠. 광종 때. 그래서 시정전식과는 고려의 토지들을 전식과라고 하는데 시정전식과는 시작된 전식과야. 최초 전국적 규모의 토지제도가 마련이 되었죠. 이게 시정전식과입니다. 전현직에게 관복과 인품,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했어. 여기서 뭐가 사라진다? 인품이 사라져요. 개정전식과로 넘어갑니다. 목종때죠. 계목이죠. 고려의 왕들을 보면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 문순호란, 수계인이, 명신이, 강고원, 축선숙계, 목정공창, 공양왕 이렇게 외우는데요.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경성목, 태해정광, 광종 다음에 경종. 그래서 시정전식과는 광종의 과거제도 경종, 성목, 성종 때 이후에 목종. 그러니까 배경에 가면 성종의 18품계 확립이에요. 18품계가 뭡니까? 정일품부터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에서 정구품, 그 다음에 정일품 밑에 종일품이 있어요. 정종, 정종,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그래서 정구품, 종구품까지 가면 928에서 18품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현직 문무관리 18품계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전현직 문무관리에게 18품계에 따라 토지를 분급했어요. 이때의 토지는 소유권이 아니고 뭐라고 했다? 수조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전식과는 만들어졌는데 배경이 뭐다? 성종의 18품계가 확립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게 개정전식과다. 그리고 전현직 문무관리에게 18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뭐가 사라졌다? 인품이 사라졌다. 정리하면 되겠죠? 문관우대다. 그 다음 경정전식과입니다. 문종 때죠.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주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 그래서 전직이 사라져요. 그래서 현직 문무관리에 하나여 18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게 뭐다? 경정전식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퇴직 사망 시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 퇴직하고 또는 사망할 때 반납했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세습되는 토지가 없다 그래야 되는데 세습되는 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경정전식과는 전식과 제도가 완성된 거죠. 의의는 뭐예요? 전식과 제도의 완성이다.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했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역분전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이 정도 정리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요. 전식과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국가에서 토지를 분급해줬던 수조권을 분급해줬던 전식과 체제가 붕괴된 건 무신난 이후의 일이에요. 무신정변은 1170년에서 1270년까지 외우기도 쉽네요. 1170년에서 1270년까지예요. 무신난 이후에 농장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충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주지방을 시급으로 자기가 다 차지해. 토지가 막 부족해지죠. 이 대토지 점유 현상을 우리는 농장이라고 했는데 농장이 확대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줄 토지가 없어. 그러니까 전식과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원종 때에는 녹가전 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녹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기 8년의 토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고려가 이제 망해갑니다. 이제 고려는 거의 멸망 직전이야. 그래서 건문 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신흥 사대부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 신흥 사대부들이 조선을 개국하는 공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마지막 그 공양왕 때, 이 공양왕 때 과전법은 고려의 토지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 사대부의 사전개혁이었다. 경기 토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과전법은 나중에 조선의 토지제도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토지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정전식과 전현직, 관직과 인품, 개정전식과 인품이 사라져. 경정전식과 전직이 사라져. 이렇게 가는 거였죠. 어렵지 않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전식과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일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그래서 전식과입니다. 전지, 토지전자죠. 토지를 줬고 땔감 시자입니다. 땔감을 줬어요. 임야를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식과예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식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18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줬다. 그래서 전식과다.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수조권을 지급한 거다. 이때 지급된 토지는 수조권만 갖는 토지였다. 소유권이 아니고 뭘 줬다고 그랬죠? 수조권을 줬어요. 10분의 1을 국가가 거두었던 걸 관료가 거둘 수 있도록 해줬죠. 이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거예요.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일대 원칙이다. 관직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받은 자가 주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대 원칙이다. 원칙은 일대다. 원칙은 일대야. 그런데 세습되는 토지가 있다면 시험에 나오겠죠. 고려의 토지에다 원칙을 볼까요? 18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고 수조권을 지급한 거였고 일대가 원칙이다. 자, 고려 전식과 토지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전입니다. 관리의 보수로 과전을 주었죠. 문반, 무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 전식과에서 문반, 무반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과전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네요. 공음전이 있네요.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했고 세습이 가능하다. 음서제와 함께 귀족 지위의 유지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자에 빨간 글씨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 암기법으로 정리하겠지만 음자가 들어간 이 두 가지 공음전과 음서제도는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 그렇군. 오 그렇군.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세습됐다. 공음전. 한인전 육품이와 관리자재로 관직이 없는 자에게 관인신분 세습의 목적으로 한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줬다. 공음전은 몇 품 이상이었어요? 5품 이상이었죠. 한인전은 몇 품 이하요? 6품 이하입니다. 군인전, 군역의 대가로 군역 세습으로 토지도 세습돼. 무슨 말이에요? 군대의 군인역이죠. 군인의 역할이에요. 군역의 대가로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줬는데 군인의 신분, 군역이 세습되니까 군인전도 세습되는 토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전,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은 뭐예요? 군인이 죽었어. 그러면 남는 건 가족들이죠.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유가족에게 주었던 토지 이름이 뭐야? 구분전이에요. 공회전, 공공기관이죠. 중앙과 지방 각 관청의 경비 충당 목적으로 공회전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장전, 왕실 경비 충당 목적으로 내장전이 지급되었죠. 사원전은 당연히 사원에 지급했겠죠. 이게 고려 전식과의 토지의 종류입니다. 그런데요, 고려 전식과는 일대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세습되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습되는 토지는 영원토록 토지가 세습돼요. 영원토록. 그래서 영업전이에요. 영원토록 세습되는 토지 영업전의 명칭을 좀 살펴보면 공신전 있죠. 공신들에게 주었던 토지 공신전 세습됩니다. 공음전, 오 그렇군. 공음전 세습됩니다. 그 다음에 외역전은 뭐냐면 외역을 담당한 향리들에게 주었던 토지입니다. 외역은
중앙관청의 관료로서가 아니고 각 지방에 보면 중앙에서 관료가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의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이나 속현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담당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지방의 유력자였던 향리였어요. 향리가 이 향역의 대가로, 외역의 대가로 받았던 토지가 외역전이에요. 그런데 향리의 직역도 세습되니까 향리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외역전도 세습되는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외역전, 그래서 세습되는 토지, 영업전입니다. 군인의 신분, 세습되니까 군인전도 세습되었고요. 왕실 경비 충당 목적으로 주었던 내장전도 역시 세습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업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려의 전시관은 일대가 원칙이지만 세습되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예외적인 조항이니까 시험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죠. 자, 암기법 하나 더 추가합니다. 보너스예요. 오, 그래서 귀족사에, 오, 그렇군. 그래서 귀족사회군. 오, 그래서 귀족사회야. 오, 그래서 귀족사회야. 오, 그래서 귀족사회네. 음서제도와 공음전시가입니다. 음자가 다 들어갔죠. 음서제도, 오품 이상 고관의 자재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다. 저 인자 빼야 돼. 오품 이상 고관의 자재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음서제도예요. 또 하나, 공음전시과.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여 자손에게 세습하도록 한 토지가 공음전시과예요. 음서제도와 공음전시과는 다 음자가 들어가 있고 몇 품 이상의 관리에게, 오품 이상. 아, 그래서 우리는 오품 이상의 고관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려사회를 뭐라고 한다? 귀족사회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뭐가? 음서제도와 공음전시과가. 음서제도와 공음전시과는 고려사회를 귀족사회로 규정하는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 그렇군. 이렇게 외워두면 행복합니다. 공전과 사전 공부한 김에 좀 더 확실히 정확하게 철저히 알고 갑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백성인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소유권상 사전이야. 소유권 기준으로 가면 소유권 기준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공공기관인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공전이죠. 소유권상 공전이야.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귀족이나 양반관리 농민이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뭐야? 소유권상 사전이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다 바쳐야 돼. 이걸 수조권 기준으로 보면 국가가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걷었어. 그러면 수조권상 공전이야. 국가에다 바쳤으니까. 그런데 이 수조권을 관료에게 줘서 관료에게 내가 10분의 1을 갖다 바쳐. 이걸 조를 갖다 바쳤다고 해. 개인이 관료에게. 그러면 수조권을 개인에게 준 거잖아. 그래서 수조권상 사전이라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조권상 공전 사전은 아주 간단해. 소유권상 사전인 내가 수확의 10분의 1을 국가에다 바치면 수조권상 공전, 관료에게 갖다 바치면 수조권상 사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토지제도에서 관료에게 토지를 줬다 그 말은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수조권을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공전과 사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민전도 알고 갑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였다고 얘기했죠. 내가 가지고 있었는 백성민자야. 토지전자고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이걸 우리는 민전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일반 백성들, 농민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백정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농민은 백정이야. 그러니까 백정농민이야. 백정농민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민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조선시대의 백정은 뭐야? 도살업자였죠. 그런데요. 고려시대에 이 천대받았던 도살업자, 뭐 화척, 양수척 이 사람들을 천대받았던 이 천인들을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신분제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천대받았던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대왕이 이들을 백정농민처럼 천대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백정이라고 해서 올려줘요. 신분을.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신백정이라고 할 테니까 천대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선의 백성들이 왕의 이 백성 사랑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 사람들 신백정이라고 불러. 그러면 백정이 이제
도산업자가 되는 거야, 천민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백정이 천민이 돼버려요. 원래는 뭐였는데, 고려시대는 백정 농민 하면 그냥 천대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정 농민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민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전. 아셨죠? 넘어갑니다. 민전은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로서 고려에서 보통 백정이라고 불렸던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는데 이게 민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경작했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소유권상 사전인 민전, 매매, 상속, 기증, 임대 등이 다 가능해. 누가 가지고 있었어? 백정, 농민이.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죠. 또 민전의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내어야 했는데 이 국가에다가 세금을 일정하게 10분의 1을 갖다 바치면 수조권상 공전이 되었고 이런 말이었죠. 고려의 전식관은 직역을 담당한 관리, 향리, 군인 등에게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를 분급하였는데 그것은 민전의 수조권을 준 것이었다. 그러므로 민전은 소유권상 사전이지만 수조권상은 공전도 될 수 있고 사전도 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이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은 한국사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이 정도 정리하고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한국사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고려의 조세는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학의 얼마? 10분의 1이 원칙이었습니다. 10분의 1이 원칙이에요. 이와는 달리 민전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농민이 국가 소유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면 생산량의 4분의 1을 귀족이나 양반 관리의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량의 2분의 1을 갖다 바쳤죠. 지대로. 지대로 바쳐야 돼. 지대로 바쳤어. 2분의 1을.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민전을 소유하고 있어. 백정 농민이야. 수확량의 10분의 1 국가에다 바쳤죠. 그런데 난 토지가 없어. 국가 토지를 빌려서 내가 토지를 경작했어. 그러면 수확량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얼마를 갖다 바쳤다고? 4분의 1. 근데 국가 토지를 빌리려고 하는데 국가 토지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빌려서 짓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웃집 양반한테 가서 토지를 빌렸어. 그러면 얼마를 바쳤다고요? 수확량의 2분의 1.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1등 암기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설명도 정말 잘하죠? 화이팅! 고려 토지제도 복습하겠습니다. 1등 암기법,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경에 있는 계목에 경문을 띄운다. 시정전식과 경종, 개정전식과 목종, 경정전식과 문종이었다. 시정전식과 관직과 인품에 따라서 전현직에게 개정전식과 인품 사라져. 경정전식과 전직 사라져. 암기법 하나 더 들어갔죠. 1등 암기법. 그래서 귀족사역은 음서제도와 공음전식과는 5품 이상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불렀던 근거다라고 정리했죠. 음서제도, 공음전식과 5품 이상의 고관에게만 적용됐다. 고려를 뭐라고 한다? 귀족사회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1등 암기법 그래서 귀족사회다. 1등 암기법 등문쌤의 송무배결입니다. 친구가 잘됨을 기뻐하는 것이죠. 10분에서 15분 틀어놓기만 하면 한국사 고수가 됩니다. 이번 것은 한 20분이 넘습니다. 1등 암기법 한국사 능력시험 1급 1회 1등입니다. 설명이 이번엔 아주 자세하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화이팅!